지카 바이러스 공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자체들의 모기 방역 작업이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빨리 시작됐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친환경차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를 꿈꾸는 광주시도 보다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한 구의원에게 수백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허술한 조례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졸업식 풍경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축하와 감사, 새로운 출발 의지를 다지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의 새로운 선수들이 대거 충원됐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의 활약 여부가 올 시즌 광주FC의 성적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는 예방약이나 치료약이 따로 없습니다. 유일한 예방책이라고 한다면 매개체인 모기를 없애는 길인데요. 모기 유충을 박멸하기 위한 방역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됐습니다. 정효 기자입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아파트의 눅눅한 지하실과 정화조와 하수구 집수정. 습기가 많고 오염된 곳이다 보니 모기 유충이 서식하는데 최적의 장소입니다. 엄청 많이 해가지고 애기를 제가 지금 손주를 보고 있거든요. 애기들이 아주 모기 물려가지고 아주 겨울에도 많이 있어요. 이처럼 주택가 근처의 숲풀 사이에서도 모기는 쉽게 자랍니다. 모기 유충을 구제하기 위해 하수구나 공중 화장실, 소하천 등 취약지 680여 곳에 대해 조기 방역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한 달가량 빨리 방역이 시작된 겁니다. 예방약이나 치료약이 따로 없는 지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매개체인 모기 유충 박멸이 가장 근원적인 예방책입니다. 모기 유충 한 마리를 이제 박멸을 했을 때 성충 700마리를 박멸한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방역 예산은 30%가량 증가했고 일제 공동 방역 횟수도 2배로 늘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도 일찌감치 주 2차례 이상 자체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를 일으킬 수 있는 흰줄 순모기는 국내 전체 모기의 1% 남짓. 이 가운데 지카 바이러스가 검출된 모기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감염 안전지대를 위한 방역이 발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기아차가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SUV를 선보이며 친환경차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세계 자동차 산업이 친환경차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어 광주 미래 먹을거리를 위해 선점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국내 최초의 하이브리드 SUV 니로. 지난주 기아차가 야심차게 공개한 신기종 친환경차로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니로는 기아차 화성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100만 대 생산 기지를 준비하는 광주. 왜 기아차 스포티지와 카렌스를 생산하고 있는 광주가 니로의 생산 기지가 되지 못했을까? 생산 인프라와 노사 관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게 기아차 측의 설명입니다. 세계적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현대 기아차는 니로뿐 아니라 친환경차 26종의 라인업을 갖출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국내외 완성차 업체와 접촉 중이지만 성과는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밑으로 국내 대기업체 및 국외 자동차도 면밀히 접촉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생산 라인 유치는 지역 부품업체들이 더욱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완성차 수요가 많다면은 금융업체도 그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수요가 증가되는 그런 기대 효과를 갖고. 그러나 광주시는 완성차 라인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품업체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더 주력하고 있어 지역 업체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카나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차 등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미래차 시장.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빠르게 선점하지 않는다면 속도전에 뒤처져 낙오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가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 수정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광주시의 수정 계획은 전국 단위의 연구개발 사업보다는 지역의 자동차 부품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노사민정연대를 통한 적정 임금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담겼습니다. 수정 계획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과 기재부의 검토를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광주 광산구 의원의 검찰 수사를 피해 2달 가까이 잠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에게 수백만 원에 이르는 의정활동비가 지급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2달 전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광주 광산구의회 A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채 2달가량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A 의원에게는 이 기간 의정활동비와 연구비 등 600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아 기소 중지 상태인데도 시민 세금인 의정활동비를 꼬박꼬박 받은 겁니다. 구의의 조례에 제명을 당하지 않는 이상 활동비 지급을 제한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리 규정 같은 게 있었는데 우리도 지급에서는 볼 수는 있지만 지급에서는 규정은 있고 관리 규정이 없어서요. 구의회 역시 제 식구 감싸기식의 태도입니다. 해당 의원에게 출석 요구서만을 보냈을 뿐 윤리위원회조차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맹점은 광주시의회와 나머지 4개 자치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산구의회처럼 문제를 일으켜 잠적한 의원들에게도 의정비를 꼬박꼬박 지급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 등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활동비 지급을 중단했다가 무죄 판결이나 혐의점이 사라진 뒤에 활동비를 지급하는 쪽으로 조례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의회 내에서 어떻게 이제 뭐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묻는 이런 것들이 일단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광산구 모 의원 사태로 조례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관련 조례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졸업식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요즘에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나누는 이색 졸업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출발과 기쁨의 개성이 넘치는 졸업식장을 조금 긴 뉴스가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43회 졸업식을 하는 담양 고서중학교. 30명의 졸업생들이 도포에 유건을 쓰고 식장에 들어섭니다. 전통 졸업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졸업장과 상장 수여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일명 책거리라고 하는 새책예가 이어집니다. 학생들이 선생님들께 절을 올리고 차를 대접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차를 대접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그런 전통과 접목한 졸업식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 예를 갖춘 학생들은 곧이어 부모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절을 올립니다. 의젓하고 성숙해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에 부모님들은 눈시울을 적십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이 된 우리 딸이 이렇게 졸업하면서 정말 차를 대접해준다는 게 엄마로서 너무 좋아요. 앞으로 엄마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주 문성고등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특별한 졸업식을 합니다. 대부분의 식순을 생략한 채 졸업생들을 무대로 불러내 선생님들이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제자들과의 헤어짐이 아쉬워 선생님은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착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신부들이 축하해 나가서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친한 선생님들이랑 아니고 그런 선생님뿐도 아니고 다른 기타 저를 끌고 와주신 많은 선생님들하고 호흡을 해가지고 기분이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 첫 졸업식을 하는 광주 북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72명이 졸업을 하는데요. 5, 60대 만학도들이 줄을 이룹니다. 집안이 가난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부를 하지 못한 학생들이 그 한을 품고 있다가 그 숙제를 풀고자 오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가슴에 품어온 배움에 대한 열망을 뒤늦게 풀게 된 졸업생들.
그토록 원했던 졸업장을 받아든 기쁨도 잠시. 졸업생들은 눈물을 쏟고 맙니다. 졸업장이 없다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짐으로 다가왔었는데 그때마다 참 피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습니다. 이들에게 오늘은 평생 잊지 못할 순간. 자녀들의 축하를 받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한 60년 동안 살면서 가장 큰 기쁨이고 못 배웠던 한을 이제 와서 조금이라도 푼 것 같네요. 딱딱한 형식에서 벗어나 새 출발의 의미를 되살리고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졸업식. 청소년들의 개성과 다원화된 시대에 발맞춰 그 모습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긴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FC가 지난 몇 년 동안 좋은 성적을 내는 데 기여한 선수들이 팀을 많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새로운 피도 수혈됐습니다. 박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전을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상대방의 수비진을 흔들어 놓더니 순식간에 골을 집어넣습니다. 전지훈련 중에 치른 7차례 연습 경기에서 한 경기당 한 골인 7골을 넣어 자신의 이름값을 증명한 특급 공격수. 올 시즌 강주FC의 공격력은 종조국의 발끝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좋았을 시절에 좋았던 기억을 굉장히 계속 감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개인적인 것보다는 팀이 원하는 목표가 먼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드필드 진에서는 정조국과 함께 FC 서울에서 이적해온 2년차 김민혁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위협적인 드리블과 뛰어난 공간 능력을 앞세워 강주FC에서 반드시 유망주 꼬리를 떼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적응하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고요. 빨리 정해서 팀에 보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주FC는 올 시즌을 위해 브라질 용병 수비수와 10명의 신인 선수들을 합류시켰습니다. 공격이나 수비나 조직력을 많이 요구하는 팀인데 정말 그걸 보고 이 팀이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지금. 종조국을 비롯한 새 얼굴들이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가 올 시즌 강주FC의 성적과 직결될 전망입니다. 젊은 피가 가세하면서 6강을 향한 강주FC의 꿈은 더욱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MBC 뉴스 박재욱입니다. 봄이 되기 전에 빈약해진 밥상, 뭘로 채우고 계신가요? 2월에는 바다의 채소, 해초가 제철입니다. 전남은 수산물 생산량이 전국 1위인데요. 그중 해조류는 전국 생산량의 8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완도에서는 요즘 매생이와 미역, 파래가 한창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남에서는 김, 그리고 진도에서는 토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다양한 종류의 해초,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매생이는 굴을 넣어 먹거나 떡을 넣어 국으로 먹으면 참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양한 재료와 함께 전으로 부쳐 드셔도 좋습니다. 톳은 초고추장에 샐러드처럼 가볍게 무쳐 먹거나 다른 해초와 멍게젓을 넣어서 비빔밥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성인병 예방과 피부 미용,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해조류. 이번 주말 식탁 위를 바닷꽃으로 물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오늘은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봄의 두 번째 절기 우수입니다. 농가에서는 봄꽃 출하 준비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김은수 기상캐스터입니다. 추위에 강해 가장 먼저 꽃을 피운다는 펜지. 샛노란 빛깔 못지않게 그윽한 향기를 뿜어냅니다. 아직 계절이 겨울이라는 것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곳은 봄꽃들이 꽃천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출하를 눈앞에 두고 더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한 손질이 분주합니다. 낮 기온이 영상 한 10도 이상 올라가는 이런 시기에 한 3월 초 중순 때가 가장 피크예요. 남녘에는 벌써 꽃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유채꽃, 남해안에는 동백꽃이 개화하면서 한 발 먼저 봄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봄꽃을 하루에서 이틀 정도 빨리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봄꽃의 개화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2월 하순과 3월의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도 광주의 낮 기온이 11도 안팎까지 올라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낮 동안에 해안과 내륙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바람도 다소 불겠습니다. 모레는 다시 맑은 하늘 되찾으면서 나들이 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려 환한 보름달을 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민속놀이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광주 칠석동 곶싸움놀이 테마파크에서는 내일부터 사흘 동안 곶싸움 놀이축제가 열리고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서도 모레 정월 대보름 한마당 행사가 열립니다. 또 광주 첨단공원과 쌍암공원 등에서도 달집 태우기와 강강술래 등 대보름 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아르바이트생과 비정규직 등 광주 지역 청년들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총선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약속해놓고도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노동계약을 하고 있다고 야당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현 정부와 야당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또 이번 총선에서 후보들을 대상으로 청년 정책을 점검하고 간담회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통합 후 처음 발간한 광전 리더스 인포 창간호에서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인 파리 협정을 광주전남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